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소식이 참 많은데 어떤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제가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잡지 시대가 다 갔습니다만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많이 팔리고 있는 유일한 잡지가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야말로 아직까지도 경제에 관해서는 뭐 최고죠. 아직까지도 그 아날로그적 그 글쓰기로 쓰고 있는 유일한 제목을 아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The Great Jobs Boom입니다. The Great Jobs Boom. 일자리가 넘치고 일자리가 넘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분석 기사들도 있습니다만은 안에 뭐 좀 사실이 재밌는 잡지죠 이게. 별로 뭐 이제 그야말로 아날로그적 텍스트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사실 요즘 이 이코노미스트 보기에는 눈이 너무 아른아른해서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경우 뭐 유럽의 경우 쭉 나오고 있고 OECD의 3분의 2의 국가가 아주 기록적인 그 고용으로 고용을 보이고 있다. 아주 기가 막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상황이 안 좋아서 고용이 안 좋다. 우리나라 고용이 안 좋은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향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장코대입니다. 장코대 같은 얘기고 일본의 고용률은 77%. 뭐 6년 만에 6%포인트나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그 기계화가 되고 머신이나 로봇 자동화요. 이런 것 때문에 일거리가 굉장히 줄어들 거라는 증거. 여기서는 이제 machines and algorithm이라고 해놓았는데 말하자면 자동화되는 여러 가지 규격화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일자리들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현상은 전혀 아직 관찰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제게 야 이거 소개 안 하고 뭐 하냐 하고 제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보네요 일종의. 제가 이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The Great Jobs Boom이라고 세계적으로 OECD 국가의 3분의 2가 기록적인 고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잠깐 보여주셔서 봤는데 그래프가 실업률이 막 다 밑으로 떨어지고요. 고용률은 쫙 올라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여성 고용도 좋아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용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취업률 자체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Great Jobs Boom이 이루고 있다고 하는 내용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지금 민주당이 저 판문점에 가서 무슨 회의를 가졌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동시에 이제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온 게 김정은이가 뭐 김영철도 혁명사업으로 보내버리고 그 강제노동 이런 거거든요. 노역형입니다. 그 사회주의 또는 전체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인간과는 인간은 사악한 존재에서 끊임없이 혁명 교화를 통해서 노동교육 또는 컨센트레이션 캠프죠. 말하자면 그 히틀러도 그걸 했죠. 히틀러는 다 그렇게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은 노동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되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노동 교화 뭐 이런 게 인간 교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항상 그 인간 교양을 인간을 개조시키려고 애를 써요. 바로 그것이 이제 반자유의 어떤 기본 논리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개조하려고 달라드는 이런 세계관을 가진 나라들은 대개 인간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잔혹한 형벌제도와 노동교화소, 정치범 수용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늘도 이제 김혁철이가 또 사형되었을 것 같다. 지금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뭐 최선희하고 그 냉면 먹자고 하는 리성건인가요? 뭐 걔는 살아남은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추풍 낙엽으로 가고 걔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문명이라는 것은 폭력으로부터 비폭력으로 또는 어떤 폭력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부터 비폭력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 평화적 어떤
성격으로 진행하는 것이에요. 예. 원래 문명의 진보라는 것은 그래서 폭력의 야만으로부터 평화로운 문명적 해결 방법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인류의 이상이었고 또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제 루소 이후에 그런 데 대한 반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노블 세비지라는 고상한 야만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오히려 뭐 야만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저 브라질 원시 부족이라든가 뭐 서사모아라든가 이런 소위 원시 부족을 가보면 오히려 평화롭고 조화롭고 뭐 라다코 오래된 미래 이런 책이 주장하듯이 소위 문명이 오히려 갈등적이고 과도한 긴장, 과도한 경쟁 해서 문명이 오히려 그 어떤 폭력적 긴장 상태에 가깝고 야만으로 갈수록 오히려 조화롭고 평화롭고 계급 갈등이 없고 뭐 이제 그게 루소의 그런 생각이 마르크스의 이제 역사관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제 학자들이 쭉 그 과거의 통계로부터 현대 통계로까지 통계를 내고 여러 고고학적 검증을 거치고 해보면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시대 유물을 파보면 거기 나오는 시신들은 대부분이 말하자면 전쟁 중에 죽은 시신들입니다. 말하자면 뼈가 부러지거나 또는 그 갈비뼈가 뭐 두들겨 맞아서 그러니까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서 갈비뼈가 함몰되거나 또는 무슨 뭐 이 그 화살을 맞은 상처가 뭐 자상이나 나있거나 뭐 두개골이 부서지거나 이제 대개 이제 그런 전쟁과 폭력의 흔적을 갖고 있는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제명에 죽는 인간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거기 평균 수명 한번 따져보라고. 거기 몇 살에 죽나. 그 제대로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맞아 죽고 뭐 이렇게 죽는데 사실 한국인의 이 잔혹성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승만 그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독립운동하다가 잡혀 들어갔잖아요. 바로 그 시절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수형 그러잖아요. 목을 졸라서 말하자면 매달아 죽인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저 목 매달아서 높이 줄을 당겨서 목이 조여서 질식사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조선시대도 굉장히 잔혹한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교수형이라는 목 매달아 죽는 그런 뭐 품이 있는 게 아니고 끌어내 가지고 이제 온 그 사람들에게 다 끌고 다니면서 학대를 하고 해서 이제 완전히 인간을 그 개돼지처럼 만든 다음에 간수들이 형집행인들이 나와 가지고 양팔과 다리 사이에 강목을 끼우고 뭐 으쌰으쌰 하면서 누르고 해서 온 뼈를 다 부러뜨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에다 밧줄을 걸고 온 그 말하자면 고기 덩어리처럼 되는 거죠. 그 인간을 끌고 다니는 과정에서 죽는 겁니다. 죽고 나면 이제 목을 매달아 놓는 거죠. 이제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때 관찰 기록들이. 아니, 뭐 여러 가지 형의 어떤 사형의 형태에 대해서도 저도 알게 들었는데 교수형도 그렇게 했다는 거는 겁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거, 굉장히 그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잔혹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장성택이가 김정은이가 고사포를 쐈니 기관총을 쐈니 아니다. 고사포까지는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처형이 고사포의 처형이 아니었다고 항변하는 이 정부 사람들을 보고 제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마는 그 대중에게 공개된 그 장면조차도 그 고문의 흔적이 그 폭력의 흔적이 뭐 원비어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온 팔에 피멍이 들고 말하자면 손을 벌릴 수가 없는 정도로 그냥 여기 그냥 머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고 말하자면 사형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린치를 가한 흔적까지를 공개하면서 소위 테러를 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해서 김정은이가 말하자면 장성택을 처형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걔들은 형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저 뭐 조용히 감옥에다 몇 년 집어넣는데 이건 공포정치죠, 뭐. 그래서 이게 소위 근대화된다고 하는 것은
비폭력성을 암시하거나 또는 적어도 비폭력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문명적 경향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나라의 북쪽 절반은 아직도 그 이승만 이전 시대의 조선 시대 같은 그런 그 형벌의 구도, 처벌의 구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섬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저는 그 우리 사회가 이 어떤 종류의 잔혹성에 굉장히 그 어떤 가위 눌린 것 같은 또는 어떤 종류의 그 잔혹성에 매몰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 우리가 광장에서 보았던 그 잔혹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공에다가 사람 얼굴 같은 걸 그려놓고 어린아이로 하여금 차고 다니게 한다든가 하나 한국인의 그 심성 내면에 있는 굉장히 그 어떤 종류의 잔혹성이 있고 사실은 저는 그 지금도 도저히 어쩌다가 밤늦게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2년 넘어 그렇죠. 정말 뭐 유죄의 증거라고 하는 모든 조작적인 증거들에 기반하여서 전직 대통령 여성 대통령을 소위 여혐적 공격을 하고 무슨 프랑스 혁명 났을 때의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정말 터무니없는 혐의에 희생이 되었듯이 여전히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 국민의 잔혹성을 지금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 속에 들어있는 그런 잔혹성을 지금 지난 정부에 예를 들어서 뭔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면은 모조리 지금 다 집어넣어 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양승택 그 전 대법원장이 며칠 전에 법정에서 진술한 그 내용들을 보면 명색이 사법부의 대법원장을 지낸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 보면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당하고 있겠는가 라고 개탄하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북한 애들이 뭐 총 쏴 죽이고 장승택이 처벌하고 이번에 그 하노이에서 뭐 잘못되었다고 여러 명을 목을 자르고 지금 뭐 귀양 보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아직까지 완전히 컨펌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문명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보도는 안 해드렸는데요. 민변이 어떤 짓을 했냐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지금 재판에 출석하는데 양승태 얼굴 그리기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조롱하는 그런 행사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모욕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그 한국인의 그 심성 속에 굉장히 거칠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사회 무슨 뭐 혁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걸고 있으면서 사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폭력성이거든요. 어떤 종류의 폭력성을 내면해 가지고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충동을 지금 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면죄부로 내세워 놓고 그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김정은이가 무슨 뭐 김혁철이를 쳐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걸 들으면서 야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잔혹성 어떤 그 굉장히 그 어떤 부정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소위 나쁜 거 나쁜 인간이다. 이 질이 낮은 인간이다. 후진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 야만적이네요. 이게 뭐 질 낮은 인간들인가 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것같은 모욕감 같은 것을 저 자신이 느끼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마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잡아놓고 검사를 동원해서 지금 뭐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글에 보면 오늘 저희들이 펜앤마이크 홈페이지에도 전문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자기가 취임하는 날부터 퇴임하는 날까지 심지어 자기보다 앞서 전직 대법원장이 있었던 일까지 자기의 죄로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탈탈 털어가지고 다 털었는데 나중에 더 털 게 없으니까 자기가 부하들에게 이런 문서를 작성해라고 했다.
하는 것조차도 등등등등으로 연결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이건 소설이요 창작이다 하는 글을 쓰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참 오늘도 그 보고 북한 얘기를 쳐다보고 하면서 그런 어떤 잔혹성의 아주 그 부정적 심정의 정서가 우리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평화주의적인 정정당당한 그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어떤 그런 인격체로 설 수 있는 건가 하는 고민을 오늘 하루 종일 뭐 제가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속에 그런 어떤 부정의 이 어두운 예. 악마적 그런 충동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 오늘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걸 억누르기 위해서는 정말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보해 왔는지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지금 그 울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예. 울산 같은 경우에도 그 민노총이요. 예, 민노총 그 현대중공업원을 파업버리고 한 것도 보면 그 이제 파업 장소가 점거가 돼 있었으니까 네. 장소를 피해서 이제 울산대학 가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막 울산대학으로 쫓아가는 거죠. 완전히 이건 무슨 조폭 전쟁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제 칵 쫓아가서 분풀이하느라고 울산대학 가서 창문 다 깨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폭력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왜 멀쩡한 울산 현대중공업의 노조원이고 억대 하면은 연봉 받는 사람들이죠. 정말 뭐 연봉도 높고 예. 또 생활이 굉장히 안정돼 있는 분들이고 예. 또 거기에 지역사회에서 다 그래도 주류적 삶을 살고 있고 울산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 단위로는 그렇거든요. 그런 도시에서 중추적인 시민이기도 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옷만 갈아입으면 머리띠만 매면 예. 저런 그 폭력적 성향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왜 그런 건가 하는 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건 분명히 사회 병리인데 무슨 이건 뭐 노동자의 권리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어서 저는 역시 그 막 오토바이를 타고 막 쏟아져 나오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저분들은 왜 저러시나 또 왜 경찰이 그런 그 폭력성이 노출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을 해보고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촛불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네. 그런 에너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언제쯤이면은 좀 바뀌어질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김연아 씨가 이 댓글창을 통해서 욕심덩어리라서 그런다고 딱 지적을 해주시네요. 욕심덩어리요. 예. 욕심덩어리. 예를 들어서 놀부가 예. 그 다리를 분질러서까지 예. 악의 씨를 받게 되죠. 예. 악의 씨앗을 받게 되는데 참 그런 어떤 심정이 덜 떨어진 말하자면 계명이 덜 된 원초적 어떤 폭력성이 있는 것인가 하고 이해찬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뭐 보수를 불태우고 뭐 예. 이런 거 보면은 그 아주 그 원시적인 김정은이를 방불케 하는 그런 폭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생각에서 우리 보수가 또는 자유주의 우파들이 좀 깊이 생각하고 예. 그런 행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도덕재무장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참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예. 예. 오늘 주필님 논평을 들으면서는 정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논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논평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